네, 돈 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첫 코너 돈워리 돈워리 시간입니다. 오늘 고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보고 싶었습니다, 대표님.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좀 궁금한 거 엽죽고 풀어나갈게요. 지금 네. 비트코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모든 투자 네. 판단과 그에 따른 네. 투자 결과는 아, 투자자 물론 그렇죠. 본인책입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매수했고요. 네. 돈이 있으면 매수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더 사고 네. 싶지만, 네. 많이 사셨나요? 누구에게 아니 뭐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돈 네. 있으면 많이 사고 싶네요. 아, 네. 이제 저가 매수할 때 들어가라. 요런 힌트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분석도 필요하잖아요. 개인의 판단을 위해서라도. 먼저 밤사이에 비트코인 그리고 또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전반적으로 네. 사실 앞서 뉴욕 증시 전해주시면서 네. 뉴욕 증시가 굉장히 폭락했죠. 네. 그쵸. 비트코인은 먼저 매를 맞았다. 아, 그래서 먼저 매를 맞았다. 오히려 지난 네. 밤에는 조금 하락폭이 뭐 크지 않았고요. 네. 24시간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강보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장중에 잠깐이긴 하지만 어쨌든 82,000달러 선까지 밀렸었고요. 저 너무 사실 놀랬잖아요. 네. 숫자 보고. 그게 그래서 이 크립토 씬에 유명한 짤이 있는데 네. 이 85,000달러가 사실 예전에 85,000달러는 기적의 85,000달러 드디어 그쵸. 85,000. 근데 그쵸. 지금 85,000은 큰일 났다 85,000. 이게 약간 불과 이렇게 몇 달 바뀌었어요. 전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을 보자면요. 네. 트럼프 당선 이전 수준을 회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당선 유세겠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몇 주 전에만 해도 그때 말씀하신 대로 어떡해요, 이렇게 내려갔어요 했는데 이게 더한 상황이 잠깐이라도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회복한 상태? 말씀 지금 주셨지만 그게 이유가 뭐 뚜렷하게 있었나요? 뭐 이걸 회복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그나마 심리적인 회복? 네, 어쨌든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냥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거고 지금 현재 이제 봐야 될 거는 네. 그간에는 한 95,0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었던 장이 그렇죠. 갑자기 이제 9만 선을 너무 힘없이 내주더니 85,000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84,000, 5,000. 그러니까 10,000달러 정도 네. 그 레벨이 다운된 거예요. 왜 이렇게 레벨이 다운됐을까를 보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일단 가장 큰 게 바로 이 매크로 변수입니다. 뉴욕 증시 설명해 주셨지만 트럼프 관세 전쟁 네. 사실 저는 트럼프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 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트럼프의 마음을 지금 알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이게 사람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그 멕시코, 캐나다 네. 관세를 이제 부과하면서 한 달간 유예를 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관세 부과하는 게 펜타닐과의 전쟁 및 이제 중국을 우회한 수출, 중국이 이제 우회해서 수출하는 거, 이 통로를 막아버리겠다 해서 약간 이 관세를 무기로 해서 뭔가 다른 걸 얻어내려고 하는구나. 네. 실제로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시행할 거야라고 해서 멕시코랑 캐나다랑 다 달려가가지고 뭐 우리가 그 장벽 거기 국경에다가 뭔가 많이 뭐 배치해가지고 네. 불법 이민을 막겠다든지 뭐 펜타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쵸. 근데 한 달이 지나가지고 예정대로 부과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뭔가 협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 네. 마음만큼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 마음만큼 안 돼서 그러니까 나는 10을 원했는데 너희들은 5밖에 안 갖고 왔어? 그러면 나는 그냥 원래대로 할 거야. 이건지 아니면 애초에 생각이 없었던 건지 관세가 만약에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오는 관세의 25% 중국의 추가 관세 10%를 하게 되면 네. 미국의 물가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네. 인플레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발표된 그 물가 지표는 트럼프 정책이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예상치를 웃돌아서 뭔가 걱정을 했는데 지금 예상대로 지금 이렇게 관세를 그쵸. 그냥 매기겠다라고 하면 더 오르는 거죠, 물가가. 그럼 인플레 우려가 나오니까 연준은 금리 인하 지금 지난해 9월에 발표했을 때는 2번 할 거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 할 수 있나? 그쵸. 스스로의 의문들이 있네. 네,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다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 차트를 보자면은 가격 흐름을 보자면 큰 시계열에서 봤을 때 유동성 지표인 글로벌 M2하고요. 비트코인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요? 이게 계속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M2가 약 60일 정도 선행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꺾인 시점을 보니까 상승률이 그러니까 M2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최근 지표를 보니까 M2 증가율이 둔화하다못해 이젠 아예 그냥 마이너스 감소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이제 시장에 돈이 말라 버리니까 비트코인 같은 자산까지
온기가 안 오는 거죠.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서는 빠져나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 좋고요. 이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게 이제 매크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그에 앞서서 밈코인 스캔들에 따른 크립토 시장 전체에 대한 센티먼트 악화인데요. 네. 그 리브라 사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들어봤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네. 이 대통령인데 밈코인 가지고 이른바 소위 말하는 그 라오그 그러니까요. 우리 치면 네. 사기를 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맞아.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사실 밈코인이 24년도에 굉장히 각광을 나타냈던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VC들이 크립토 벤처들이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그 굉장히 싸게 물량을 받아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네. 초기에 아주 초량의 물량만 상장을 시켜요. 그러면 그 가격이 오르겠죠, 토큰 가격이. 네. 그럼 본인들이 이제 락업이 풀릴 때 본인들이 예를 들면은 뭐 10원에 사온 걸 뭐 1,000원에 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VC처럼 초기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장에 일반인들이 코인을 사는 건 시장에 상장됐을 때 사는 방법인데 상장될 땐 이미 비싼 가격에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VC들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게 페어런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민코인이야말로 상장되자마자 모두 다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사는 거 아니냐, 그쵸. 라고 해서 이거 공정하다라고 해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민코인이 공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VC들이 들어온 투자는 이른바 락업이 걸려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팔지도 못하는데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들끼리 다 해먹는데 이 락업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더 이거 더하네. 더 심하네. 더 심한 흐름도 심하고. 그래서 약간 센티멘트가 악화됐고요. 세 번째로 이제 바이비트 네. 2조 원대 규모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뒤에 여쭤볼 텐데. 네, 그나마 너무 충격적이었죠. 맞아요. 근데 이 규모 자체로 보자면 충격적인데 그나마 수습을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 수습 못했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건 좀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 그나마 수습을 잘해서 요 정도로 넘겼지만 어쨌든 2조 원대 규모 해킹이잖아요. 더 할 뻔했네요. 네, 그리고 네. 그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인 이유인데 ETF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 빠지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5일 기준으로 1조 6천억 정도의 자금이 빠졌어요. 사실 ETF는 조금 더 두는 경향이 있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동안은. 그리고 25일에 이제 1조 6천억이 빠지면서 역대급 자금 유출이 나왔어요. 그럼 오히려 지금 사는 사람들도 많겠어요. 사는 사람이 대표님처럼 이제 그렇죠. 이제 더 많으면 좋은데 이제 사는 사람보다 이제 파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무서우니까 또 그렇죠. 많으니까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ETF 자금 유출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사실 시장을 밀어올렸던 게 트럼프 당선도 있지만 이 전반적인 기조는 뭐냐면 ETF 출시에 따른 기관 참여자들의 증가, 이에 따른 뭔가 기존과는 다른 유형의 자금이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서 지금 돈이 빠지는 거예요. 네. 걱정하는 게 특히 또 뭐냐면 ETF 출시된 이후에 그 옛날부터 투자한 분들은 이 코인의 이 엄청난 변동성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인지는 하죠. 근데 네. ETF 출시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네.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기관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큰 변동성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이런 거였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무서우니까 확 팔아버리는 사람도 맞아요. 많은 거네요. 그래서 25일 1조 6천억 빠지고 26일에 1조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데이터가 이제 27 데이터가 아마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그렇겠죠. 또 얼마가 빠졌는지 또 걱정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ETF발 매도세가 나오면 이제는 정말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거 보고도 따라 파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물론 사기도 하겠지만 이게 너무 불안감이 약간 증대되는 상황을 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 빠지면 사실 살 수 있지만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 주기영 크립토펀드 대표 같은 경우에 국내 대표적인 크립토 이제 인싸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X에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팔면 초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패닉셀에 동참을 하면 초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보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ETF 승인 이후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이렇게 큰 하락폭이 이렇게 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패닉셀이 나오는 건 좀 너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안 좋은 건 좋을 게 별로 없다는 거. 근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면서 궁금했던 게 아까 M2의 흐름과 비트코인 흐름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살짝 M2의 흐름을 보면서 나의 투자를 조금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요소일까요? 그렇죠. 왜냐면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무작정 그냥 사회 이슈적인 것만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포인트가 하나 될 것 같아요. 투자 방법에. 근데 M2가 뭐 별게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낮추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푸냐, 이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풀렸나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게 M2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왜 트럼프 뭐 막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네, 하는데 맞아요. M2의 흐름을 보는 것도 투자의 어떤 요소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는데 해킹 사태 네. 이게 계속 이슈가 됐고 FBI도 뭐 그런 말 했잖아요. 북한 소행으로 이제 간주를 하면서 네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 그래도 지금 다 빠져서 무서운데 이 불안증도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CEX라고 하거든요. 이 네. 중앙화된 거래소에다가 스테이킹을 하는,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래소에다가 자기 코인 물량을 이렇게 맡겨두는 물량 자체가 지금 계속 줄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바이비트면 세계 한 3위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거래소인데, 야, 거기서도 해킹을 당하면 그러니까요. 그거보다도 규모가 작은 곳들은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난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거래소에서 뭔가 코인을 스테이킹 물량을 빼가지고 자기 뭐 개인 지갑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하여간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요. 어쨌든 시장 센티멘트에는 좋을 게 없는 상황인 거죠. 북한인데 왜 이렇게 해킹을 하는 너무 거야? 잘하죠. 이게 기술의 능력도 중요한데 이걸 해서 뭐 하려고 이러나 뭐 싶기도 하긴요. 해요. 물론 뭐 자본으로 쓰겠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북한이 왜 해킹을 잘하냐? 얘는 목숨 걸고 한다.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 실패되면. 보고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이제 보통의 이제 그쵸. 해커들은 돈 보고 하는데, 이 북한은 이제 목숨 걸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간 재미라기보다는 네. 약간 이 북한의 해커가 받는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또 정리한 그 목록이 있더라고요. 네. 평양에서 살 수 있고 24시간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와, 그 정도예요? 굉장한 이제 특전을 준다라고 그럼 하더라고요. 엄청난 그 기술을 개발하도록 또 압박도 있겠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기술 해커가 뭐 기술 개발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뭔가 이 AI 칩을 위해서는 뭐 엔비디아의 칩 그 뭐 H100이 뭐 얼마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이 사람 소프트 파워인 거죠. 맨파워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약간 약간 되게 슬픈 얘긴데요. 북한이 지금 현재 외화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출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잖아요. 외화벌이 하는 수단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하나가 젊은 군인들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네. 군인 장사하는 거고, 네. 그냥 거의 총알바지로 내보내잖아요. 특전 요원도 아니고. 이 두 번째가 바로 해킹입니다. 해킹,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굵직한 해킹 사건들의 배후에는 다 이 라자루스 그룹이라고 네. 하거든요. 이 북한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번 해킹을 포함해서 크립토 씬에서 있었던 굉장히 좀 굵직한 규모, 네. 1조 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천억 1조짜리 뭐 이런 해킹 사건 앞서서 있었던, 네. 그것도 다 라자루스 그룹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되게 놀란 게 뭐였냐면 23년 기준으로 북한의 GDP가 한 40조 정도 된대요. 근데 이번 해킹으로 2조 했잖아요. 5%를 해킹 한 방에 이 라자루스 그룹에 이제 알려진 사람은 이제 박진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 해킹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 GDP 5%를 벌어간 셈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왜 여쭙냐면, 그러면 그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돈이 들어간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냐가 중요하잖아요. 불확실성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나마 이 정도 수습해서 괜찮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이게 잡아낼 수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을 봐야지 투자자 입장에서도 요거에 대한 불안감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뭐 처벌도 안 되는 거고. 아니 이 해킹범을 잡아서 네. 피해 당한 금액을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동안 과거는 어땠어요? 못했죠. 그쵸. 아까 아예 말씀드린 기사만 대로 나고 말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 라자루스 그룹의 박진혁이라는 사람도 FBI가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공개 수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못 잡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해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뭔가 잡아낼 수 없군요. 잡아내기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사실 잡을 수는 없다 그래도 그 피해 당한 금액을 좀 회복할 수는 없을까에 보면은, 보통의 경우는 거의 10% 정도도 못 미치게 회복이 불가능하고요. 이미 다 세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이번에 좀 빨리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 잘하면 30%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밤낮으로 이 해커는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밤에도 세탁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이 세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잭션, 거래 이력이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표시를 그러니까 못 보게 만드는,
믹싱 기술이라는 게 네. 있어요. 그게 해킹을 하는 건데 그 믹싱 기술에 또 이제 네. 또 북한이 또 뛰어난 능력을 보여서 네. 안 그래도 변수가 많아가지고 급락하고 있는데 또 이게 또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전망을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네네. 본격적으로 풀어보면 비트코인 하락을 두고 좀 일시적이다라는 분들도 많아요. 과거에 이건 물론 경험했던 분들의 네네. 약간 이 심리적인 차원 아닌가 그쵸.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약에 이게 일시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라고 하면 올해 기록한 고점은 109,000달러. 트럼프 취임일에 기록했던 그쵸. 네. 그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고점은 아닐 걸로 보고 있는 게 네. 트럼프 정책 기대감으로 109,00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 왜 떨어지냐? 일단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죠. 말씀 이건 좀 이따 여쭐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준 게 없으니까 실망감에 떨어지는데 그럼 앞으로 트럼프가 안 보여줄 거냐라고 보면 저는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아직 긍정의 여지가 있으신 이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디지털 금융 기술에 관한 행정명령 여기서도 또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왜 금융 기술이야? 디지털 아니 자산이 그러니까 왜 아니고.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약간 더 큰 틀에서 디지털 금융 기술 관련한 행정명령 그 안에 보면은 비트코인 전략 자산에 대한 뭐 그쵸. 검토도 아니야.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네. 다 열어두고 한번 연구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타임라인이 나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30일 내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30일 각 부처가 내에, 다 네. 이 디지털 금융기술과 네. 관련된 조사를 해요. 이게 뭐 관련된 제도가 뭐가 있고 지금 어떤 기술이 있고 뭐 이거 조사를 합니다. 60일 이내 권고안을 제출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뭐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이군요. 네, 지금. 그리고 180일 이내에 네. 규제안 앞으로 무슨 규제를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규제안이 포함된 보고서가 네. 제출이 되면 이걸 이른바 크립토 차르라는 데이비드 삭스가 트럼프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뭔가 계획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1월 23일 날 나왔거든요. 그럼 2분기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80일이면 7월 23일 즈음에서 뭔가 7월 나온다는 23일. 거예요. 여름까지 기다려야 네. 되네요. 아마 그때 시장이 뭔가 반응하지 않을까. 아직은 좀 기다려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행정명령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다 뭐냐면 연구하고 뭔가 여러 가지를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도안을 마련해라라는 건데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제도안이 마련이 되면 그때 아마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즈음이 아마 뭔가 올해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때 마침 크립토 내부 이슈로 보자면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이전 반감기에서 한 500일 전후에서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난번 반감기를 네. 감안한 올해 고점을 생각해 보면 500일 안팎이 요 행정명령이 그 보고서가 나오는 7월 23일 즈음, 7월 즈음 하면은 그걸 감안한 건가요? 트럼프?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선제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보고서가 나올 때에 시장이 이 보고서에 포함된 뭔가 구체적인 뭔가를 보고 반응하는 거 더하기 반감기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해서 아마 그 즈음 7, 8월쯤에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이건 하락은 아니고 일시 조정인 거 아니냐.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고점을 뚫을 때 조정다운 조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10만 달러 뚫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걸 꺼내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나 이거 한다?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되게 뜯어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트럼프 입으로 뭐 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발요. 그냥 다 주변에서 네. 기대감 할 거야. 그리고 그 없앴대. 관계자에 따르면 그쵸? 뭐라고 한 거예요. 네, 트럼프가 뭐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쯤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도 뭐 약간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의 해석이니까. 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여지가 있어서. 근데 그쵸? 당장은 없죠. 네, 긍정적인 당장은 여지가. 없지만 네네. 그래도 지금 막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여름까지는 좀 기다려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쵸? 네. 요게 그 판단에 따라 다르죠. 하락이면은 지금 매수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분할 매수 방법이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이 필요할 것 네. 같네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전망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7만까지 무너질 거다라는 맞아요. 말도 있는 반면에 오늘 또 반사의 기사를 보니까 아니다 50만 달러까지 승승장구할 거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7만 달러까지 밀린다는 거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때 그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는 갈 수 거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봐서는 진짜 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도 했어요. 글쎄요. 네. 8만 달러, 7만 달러? 뭐 일시적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 네. 그 7만 달러 선에서 오랫동안 뭔가 유지가 된다? 그러진 않을 것 그러진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7만 달러 선까지 밀리더라도 이른바 이제 밑꼬리를 달고 밀렸다라고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패닉셀이 나오면서 네. 7만 달러까지 밀릴 수 있겠지만 금방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나의 투자 시계열하고 그다음에 이 자산의 투자 시계열하고 맞추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 투자할 거야 네. 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못 들어가죠. 그렇죠. 예, 지금 언제 오를 줄 알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거는 이제 개인 판단이지만 7, 8월, 7월 즈음에 상승세라고 하면 지금 너무 많이 남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7월 즈음에 내가 상승세를 좀 뭔가 긴 시기로 1년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좀 될 것 같은데 여름쯤에 갈 것 같은데라고 하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맞죠. 분할 매수로 지금. 그리고 아니면 나는 정말 뭐 길게 투자할 거야. 지금 비트코인 그 탄생 이래 4년 이상 투자하면 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이제 뭐 과거에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을 매일매일 삽니다. 그랬을 때 400일에서 500일 그 정확한 제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상 그 적립식으로 사면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래요? 예. 적립식 비트코인 투자 새로운데요? 그러니까 한 방에 들어갔을 때는 4년만 기다리면 무조건 플러스고 그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400일에서 500일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만 그 적립식으로 계속 매수하면 무조건 플러스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그게 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나을 수 있겠네요. 뭐 네. 한 달로 잡지 않고 하면은. 그래서 이 그 투자 시계열하고 이 자산의 투자 그 사이클하고 맞춰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뭐 50만 달러 간다라는 뭐 전망도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전망들이 장기로 보면 많잖아요. 50만은 어떻게 보세요? 50만 갈 수 있죠. 진짜요? 갈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언제 가는 언제 가냐고. 갈 수는 있다. 남은 생애에 갈 수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나는 정말 길게 투자할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뭐 상관이 없죠. 지금 그 앞서서 우리가 1차 불장 때 있었던 그 가격이요. 우리 하나로 치면은 2천만 좀 안 되는 가격이었나? 그거 나온 다음에 크립토 윈터 왔을 때 막 600만 원 가고 이랬을 때 그 2천만 원의 고지가 너무 높아 보였거든요. 근데 2차 불장 왔을 때는 원화 기준 얼마? 8천만 원이었나요? 그 시점에서 보면 그 1차 불장의 고지는 뭐 이게 있었어? 라고 싶을 정도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럼 3차 불장 때 또 보자면 앞서 말할 때 2차 불장 고지가 이게 뭐야? 이게 언덕이야? 뭐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긴 시계열로 보면은 지금 8만 5천에 사나 8만 7천에 사나 아니면은 뭐 8만에 사나 이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투자 시계열을 길게 봤을 때 얘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한테 사야 되냐 말아야 돼라고 물어보신 분들은 스스로한테 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얼마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인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시장에 진입하셔야지 어쨌든 진입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는 맞아요. 500일 7월 즈음 말씀 주셨는데 그거에 따르면 이제 트럼프 입에 달린 건데 이제 트럼프가 낼 수 있는 방안들은 뭐가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제 관련된 걸 막 풀어주게 되면 어쨌든 시장은 살아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이 제일 원하는 거는 이른바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입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이게 되면 비트코인 그 매수 수요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오늘 기사 보니까 법안이 부결되고 막 이러기는 했더라고요. 비축 재산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제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나온 얘기가 없고요. 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한 뭐 비트코인 액트 같은 거 있는데 이거는 뭐 통과되지도 않고 아마 회기 끝나가지고 다시 폐기 처분돼서 다시 또 상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트럼프가 뭘 말해야지 또 진행이 다시 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긴 그건 아니고 하겠어요. 이제 뭐 상원에서 개별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지만 이게 뭔가 표결까지 붙여지는 추진력을 얻으려면 트럼프의 뭔가 보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별 단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최종 결승선까지 도달한 경우는 없고요. 지금 결승선을 향해서 뛰고 있는 여러 주들이 있습니다. 좀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국내에서 업비트가 3개월 일부지만 영업 제재를 받았는데 이게 그럼 신규만 안 되냐 되던 사람도 안 되냐 이런 이렇게 우왕좌왕한데 이거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일단 기존 분들은 그냥 뭐든 다 할 수 있고요. 그냥 원래대로. 신규 분들은 그냥 내가 업비트 계좌 만들어서 거기서 코인 사고 파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다만 신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코인을 업비트에서 빼서 예를 들면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옮긴다. 이게 안 돼요.
아, 근데 그게 되게 근데 헷갈리시는 것 제가 같더라고요. 보기에 아마 네. 국내 유저분들 가운데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코인 빼시는 분들 그닥 많지 않거든요. 크게 영향은 네, 없겠네요. 그래서 그쵸?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교훈을 얻었어요. 7월 아니요, 즈음까지. 제가 개인 의견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